네, 캐스코드에서의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캐스코드는 저희가 오시타우를 마찬가지로 적용시킨다고 했을 때 일단 어떤 커피시턴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좀 전에 커먼 게이트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커먼 게이트 부분을 먼저 얘기해 보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이 CGD2 지금 이게 Q2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져 있는 세컨 스테이지,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E가 이제 서브스크립이 다 붙은 걸 보고 계시고요. CGD2와 CL이 합쳐져 있는 이런 컨비네이션 되어 있는 애를 하나를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커패시턴스가 바라보는 저항이 저희가 또 중요하게 다룰 커패시턴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GS2 지금 보시면 요 노드와 그라운드 사이인데 이제 이 노드 미들 노드가 하나 추가된 게 캐스코드에서 저희가 상당히 이제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고 혹은 이 디바이스를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갖게 하는 그런 요인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좀 간단한 것부터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커패시턴 CGS1 이거 있잖아요. 얘는 보시면 이제 오픈 서킷 하이 컨스턴트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얘 오픈하고 이제 봤을 때 CGS1이 바라보는 커패시턴스는 저항은 그냥 R시그 하나로 단촐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CGS1은 그냥 R시그 하나 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CGD1 얘가 바라보는 커패시턴스는 이제 어떻게 할까? 얘가 바라보는 저항은 이제 어떻게 될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CGD1이 바라보는 저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뭘 했었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했냐면 뭐 왼쪽 저항, 그 다음에 오른쪽 저항, 그 다음에 GM 곱하기 왼쪽 곱하기 오른쪽 저항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이 CGD1이 바라보는 저항 생각해 보시면 왼쪽 저항은 뭐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오픈시킨 상태로 보는 겁니다. 커피시턴스 다른 건 다 오픈시키고 왼쪽 저항은 R시그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저항은 뭐가 있죠? 오른쪽 저항이 이제 복잡해요. 뭐냐면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저항은 여기 아로 있고 뭐 위쪽으로 바라보는 저항도 생각해 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RD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써놓은 거 RD1이라고 써놓은 거고요. 왼쪽 저항은 R시그, 왼쪽 저항은 R시고 오른쪽 저항은 RD1. 그 다음에 왼쪽 저항 곱하기 오른쪽 저항 더 곱하기 오른쪽 저항. GN 곱하기 왼쪽 저항 곱하기 오른쪽 저항 한 게 요 텀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CGD1이 바라보는 저항 RGD1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건데 이 RGD1의 실제는 왼쪽 저항 R3고 오른쪽 저항 RD1 그 다음에 GN 곱하기 왼쪽 저항 곱하기 오른쪽 저항의 요 텀 이렇게 세 개의 텀으로 구성되는 게 RGD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1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RD1은 어떻게 돼요? RD1은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저항 하나 있고요. R5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이잖아요. 이 저항은 뭐죠? 저희 커먼 게인 앰플리파이어에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1 플러스 GM R5 분의 R5 플러스 RL 요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과 R5의 패러럴 저항이 결국엔 RD1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제가 지금 얘기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커피시턴스 뭐 있는지 보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CGD1 말고 드레인에 지금 Q1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박혀 있는 커피시턴스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딱 요 CDB1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노드에 달려있는 거 다른 거 보면 CGS2가 또 있습니다. 그라운드로. CDB1과 CGS2가 같이 있고 그 커패시턴스는 이 D1 노드에 있고요.
따라서 이 커패시턴스가 바라보는 저항은 심플하게 RD1, 조금 전에 구한 이 RD1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CL과 CGD1, CL과 CGD2, 이 커패시턴스가 바라보는 저항은 이제 뭐가 있죠? R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 있습니다. 이 임피던스는 뭐다?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R5라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 R5가 스케일 업 돼서 나오게 되는 이제 R out, 저 캐스코딩 할 때 많이 얘기했던 그 저항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시타우를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준비해 놓은 재료들이고요. 이렇게 R값과 C값을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플하게 얘네들 다 더하게 되면은 오시타워 방법으로 주파성답 특성 3dB 밴드위스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조금 전에 구한 첫 번째 CGS1의 R시그 곱한 거, CGD1의 좀 전에 RGD1, 그 다음에 이 D1 노드, 이 중간 노드의 커패시턴스, 거기에 곱하기 중간 노드에 인게이지 되어 있는 저항, 그 다음에 로드 쪽, 아웃 로드 쪽에 있는 커패시턴스와 아웃 쪽에서 바라본 저항, 이런 것을 곱해서 오시타워 방법을 적용하게 되고 그렇게 주파성답 특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거를 한번 다시 써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는 이제 커패시턴스를 먼저 아이덴티파이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저항을 얘기한 거고, 얘는 저항에 대한 항으로 한번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하냐면 페러스릭 커패시턴스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R시그, RL 뭐 이런 애들은 저희가 디자인 파라미터로서 정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R시그가 달라지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RL이 달라지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R시그, RL 뭐 이런 애들을 가지고 묶어본 거예요. 그럼 뭔가 영향들이 선명해요. 뭐냐면 이제 R시그가 클 때 당연히 얘네들의 영향이 커질 거고, 그 다음에 RL이 클 때 이 세 번째 텀의 영향이 커질 거고, RD1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제 이 트랜지스터의 R5와 그쵸?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도 요 첫 번째 텀 얘가 대충 GN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텀이 RL에 대한 디펜던스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GN분의 1 텀 정도라 해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는 걸 보통은 가정을 하죠. 이 GN분의 2, 뭐 이 정도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RL에 대한 디펜던스를 물론 가지고 있지만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케이스, RL이 그렇게 크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이 RD1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 RD1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금은 작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텀이 뭔가 더미넌트한 케이스는 별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RL에 대한 디펜던스를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은 영향을 주긴 할 텐데, 뭐 두 번째 텀은 상대적으로는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R시그에 대한 디펜던스, RL에 대한 디펜던스를 보고자 할 때는 이 지금 새로 쓴 이 식을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관찰하는 그대로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일단 이 R시그 GD1 1 플러스 GM1 RD1, 다시 그러면 일단은 R시그가 어느 정도는 커져야지 이 커피시턴스의 영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중에서도 얘의 영향을 한번 저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CGD1은 밀러 멀티플리케이션 돼서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인은 이쪽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이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인이 결국 CGD1의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의 크기를 결정해 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보시면 RL 값이 커야지만이 여기 RL 값이 커져야지만이 지금 보시는 요 텀 RD1을 구성하는 요 텀이 커지고, 그러면 요 노드에서의 임피던스가 하이 임피던스로 가고,
그러면 첫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이 커지고 그때 이 커패시턴스의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이 커지게 됩니다. 그 영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RL이 클 때 밀러 멀티플리케이션 팩터가 커져서 이 CGD1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밴드위스를 좋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그게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텀이 부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RD1을 작게 가져가야 되고, RD1을 작게 가져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RL 값을 작게 가져간다는 얘기고요. 어느 정도까지 작게 가져간다? 대개 이제 이 RL을 대략 한 R5 정도로 놓게 되면 이 RD1이 GM분의 2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D1을 한 GM분의 2 정도로 근사화할 수 있게끔 이제 RL을 R0 정도로 놓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요 두 번째 줄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디스 게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별로 안 좋아지는 거죠. 얘를 지금 이제 R0 정도로 놨다고 했으니까 GM은 Q1A에서 만들어진 GM 그대로고 아부 쪽에서의 저항이 이제 R5 정도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GM 곱하기 R5 다시 원래의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인트린직 게인 정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고, 하지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로 비교했을 때 장점은 어떻다? 밴드위스는 확장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텀으로 얘기하던 이 텀으로 얘기하던 똑같은 얘기가 될 텐데요. 지금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이 디자인 결과는 뭘 해놓은 거냐면 이 RL을 어쨌든 간에 R5 정도로 만들어놨다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RL과 Rout의 패러럴이다 하면은 요거 임피던스 자체가 이제 R5로 근사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RD1 자체가 GM분의 2가 됐기 때문에 요 항이 어떻게 된 거예요? 3 정도. GM 곱하기 GM분의 2에서 이 GM1 RD1이 2, 거기 1이 더해져서 3 정도가 돼서 CGD가 한 3배 정도 되는 이 커패시턴스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풋 쪽에서 바라본 커패시턴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주파성답 특성을 그래서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앞에서 저희가 여러 번 사실은 얘기했던 건데요. 이 주파성답 특성 단원에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R시그가 상당히 작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잖아요. 자명한 건 뭐냐면 이 텀이 영향이 이제 작아진다는 얘기고, 그럼 뒤쪽에 있는 이 애들의 영향이 좀 더 나타난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여기입니다. RL, Rout, 그다음에 CL 플러스 CGD의 영향이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이제 Q1 트랜지스터의 밀러 이펙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DC 게인을 그냥 크게 가져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는 RL 값 자체를 크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RL 값을 실제로 RL 값을 A0, R0 정도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M-RO에 RO가 곱해져 있는 정도로 크게 만드는 거고, 그랬을 때의 DC 게인 자체가 그 오더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GM 곱하기 그 다음에 R 아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RL이 지금 A0에 R0의 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니까요. GM 곱하기 R가 또 하나의 A0이고, 따라서 전체 게인은 이제 A0 제곱의 오더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RL과 Rout을 상당히 크게 가져갔다는 얘기니까요. 이 세 번째 텀에 의해서 만들어진 타임 컨스턴트가 더미넌 4를 만들어내는 타임 컨스턴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짜 심플하게는 R시그가 0이라고 했을 때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타워 H라는 게 이 텀에 의해서 주로 결정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랑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라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일단 게인을 무지막지하게 키웠어요. 게인의 오더를 이만큼 키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의한 페널티는 뭐냐면 3dB 프리퀀시를 보게 되면 이제 아웃풋 쪽에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고, 아웃풋 쪽에서의 캡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를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RL과 Rout의 임피던스의 레벨이 대략 이제 A0, R0, 그러니까 RL 값을 무지 키워서 이게 Rout 값과 근사한 그런 A0, R0를 가져간 그런 케이스를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캐스코드에서의 아웃풋에서의 저항이 되는 거고, 하지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는 그냥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하나 있으면은 어쨌든 여기 R0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R0보다는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 그러니까 여기 뭐 RL이 달려 있다고 했을 때 RL이 달려 있 R0와 RL의 패러럴 저항은 RL보다는 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RL이 아무리 커더라도 R0까지밖에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로드 쪽, 아웃풋 쪽에서 임피던스가 이제 A0만큼의 오도 차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이 FH 보시면은 RL과 Rout의 패러럴 저항이 원래 RO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3dB 밴드위스는 상당히 작아진 걸 보게 되고요. 3dB 밴드위스 상당히 작아지고 대가로 저희가 얻은 것은 게인을 상당히 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게인과 이 밴드위스의 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이 밴드위스는 지금 요거 분의 1이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게인이 요 정도의 오더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A0의 제곱, A0 곱하기 GMRO 요 정도의 오더를 갖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한 거고, 지금 RL과 Rout의 패러럴 임피던스를 A0, R0 수준까지 높여놓은 케이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때의 FT, 그러니까 게인과 밴드위스의 프로덕은 요 값이 되는 건데, 이거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아웃풋 쪽에 폴이 더미넌트 할 때 그때 FT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요 내용을 그림을 가지고 한번 다시 표현하면 이 그림이에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지금 RL, CL 이렇게 놓고서 게인과 밴드위스를 보고 있는 건데요. 아웃풋 쪽에 의해서 이 3dB 밴드위스가 결정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dB 밴드위스는 CL 플러스 CGD RL 프라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게인은 심플하게 GMRL 프라임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얘네 게인과 밴드위스의 프로덕은 여기 이제 결국에는 유닛 게인 프리퀀시랑 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보고 계십니다. 이게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표현한 요 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캐스코드에서는 뭘 했냐면 이 RL을 이렇게 키운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DC 게인이 그만큼 A0만큼 증가한 상황을 만들어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A0 RL이라는 이 저항과 CL에 의해서 이제 3dB 밴드위스가 결정되는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3dB 밴드위스는 상당히 이제 크게 되고, 얘네들의 곱은 결국에는 왼쪽에서 했던 것과 오른쪽에서 했던 것이 결국엔 똑같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다시 보디 플롯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가 GMRL 프라임의 게인을 가지고 미드밴드 게인을 가지고 이 3dB 프리퀀시가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FT가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을 얘기하는 건데 이 값이 여기를 지칭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캐스코딩을 해서 뭘 했냐? 게인을 엄청 키운 겁니다. 그만큼 3D 밴드위스는 줄어들어서 모든 게 사실은 요 연장선에 있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딱 요 연장선을 놓고 얘기하면 이제 게인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대신에 밴드위스는 밑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캐스코드의 아웃풋 쪽에서 폴이 더미넌 폴이 형성되어 있을 때 그때 주파수 응답 특성을 이제 보디 플러스로 보고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와 비교한 경우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이그젬플을 가지고 한번 숫자로 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캐스코드 앰플리파이어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비교하는 이그젬플인데요.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요. R시그가 제법 클 때랑 R시그가 아주 작을 때, 그 다음에 뭔가 좀 현실적인 숫자들,
W over L, ID, 뭐 GM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숫자들을 쭉 주고요. 무엇보다 이제 커패시턴스 CGS 20 femtofarad, CGD 5 femtofarad, 뭐 CDB, CGD에 유사한 정도의 그렇게 크지 않은 것. 로드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로드를 놓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A에서 이 케이스, 그 RC가 상당히 클 때는 일단은 RL 값을 로드의 임피던스를 20kΩ 정도로 그냥 고정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RC가 크다는 얘기는 그 인풋 쪽에서의 영향이 3D 밴드위스 결정하고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동일한 아래를 가지고 있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와 캐스코드가 주파수 응답 특성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찾아보라는 게 이제 A 케이스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 RC가 상당히 작을 때는 인풋 쪽은 이제 거의 뭐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3dB 밴드위스를 결정하는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아웃풋 쪽에 이제 결국에는 3dB 밴드위스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기게 될 거고, 그때는 RL 크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RL을 RO의 오더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하십시오라는 거고, 캐스코드에서는 RL을 상당히 큰, 그러니까 A0 곱하기 RO 정도까지 키워놨을 때 개인을 보라는 거고, 그건 사실 조금 전에 봤던 요 이그젬플의 숫자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RC가 제법 크고 아래를 양 케이스 캐스코드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모두 20kΩ 정도로 놨을 때 이제 보시게 되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게인 구하면 GN 곱하기 이렇게 되는데 이 RL 프라임, 근데 이제 RL이 20kΩ로 RO의 오도랑 같다라는 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분의 GMRO 정도가 돼서 이제 지금 숫자 이제 마이너스 12.5 정도가 됩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dB 밴드위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CGS RSIG, 그 다음에 CGD가 바라보는 것은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이 이제 영향이 있을 거고, 근데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을 결정해주는 이 RL 프라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할 때, 이 RL 프라임에 지금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니까 RL 프라임만 달려 있는 겁니다. 오른쪽 조항이 RL 프라임이죠. RL 프라임이 지금 이 RO와 RO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한 10kΩ 정도인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요 지금 각각의 숫자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CGS와 RSIG에서 나오는 크기가 얘, 그 다음에 얘 가운데 향에 나온 게 얘, 그 다음에 아웃풋 쪽에서 나온 게 얘인데, 지금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이 제법 일어나는 경우를 따져주고 있는 거라 여기가 지금 이제 720으로 가장 큰 값을 보여주고 있고, 얘네들에 의해서 3dB 주파수를 3dB 밴드위스를 이런 결정해주는 타임 컨스턴트를 이렇게 구하고, 거기서부터 저희가 3dB 밴드위스를 약 155MHz입니다. 이 정도로 추정을 한 겁니다. 게인과 밴드위스의 프로덕트를 곱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대충 2GHz 언저리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되고요. 이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캐스코드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RC가 큰 경우,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는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이 잘 일어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캐스코드에서는 마찬가지로 RC가 영향이 있긴 있을 거고요. 근데 RL이 아주 크지는 않은 케이스라서 이제 첫 번째 인풋에서부터 그 미들 로드의 게인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좀 전에는 RL 프라임을 그대로 썼었는데, 얘가 이제 RD1으로 얘가 바뀔 거고, 이 RD1이 이 RL 프라임보다는 지금의 RL 프라임보다는 작을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항의 영향이 비교적 좀 작게 나타날 거라는 걸 예상을 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다양한 이제 이런 기호들을 놓고서 각각을 유도하게끔 했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캐스코드에서 달았던 그림을 여기다 놓고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모든 임피던스를 추정하기 위해서 단계 추정하기 위해서 조각조각 내고 각각의 값을 구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이제 RD1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 R1, 얘를 R1이라 얘는 R1과 같고요.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GN분의 1 항에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더하기입니다. GN분의 1 항과 아래를 이제 GMRO로 나눈 항,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놓고 이제 RD1을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단계 해놓은 거 보시면은 이제 Rin1, 요 Rin2 값이 대충 1.3K가 됩니다. 뭐 이런 정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때 RD1이 결국 이 임피던스와 이 임피던스의 패러럴이기 때문에 대충 1.22K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게 나온 걸 보게 됩니다. RL 프라임이 20kW와 20kW의 여기서요. 이 RL 프라임이 20kW와 20kW의 패러럴 임피던스로 10K 정도로 나왔었는데 10kΩ 정도로 나왔었는데 RD1이 많이 줄어든 걸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인이 GM1 곱하기 RD1인데 이 값이 그렇게 크지 않고 따라서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 확인해 보시면 일단 게인과 밴드위스 프로덕을 저희가 신경 쓰니까 게인 텀은 일단 캐스코딩을 지금 어쨌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는 비교적 큰 임피던스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은 추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R아웃을 구했더니 지금 한 640kΩ 정도로 나온 걸 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RO2에 그 다음에 IVO2 RO2인데 이거 GMRO의 스퀘어잖아요. GM 곱하기 RO의 스퀘어잖아요. 요 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서 그 R아웃은 크게 나타나고, 아래를 지금 20kΩ 정도로 놓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아웃풋 쪽에서 임피던스는 아래에 의해서 거의 결정되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AV를 구하게 되면 거기 GM 곱하기 RL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고요. 그 값은 이제 23.5가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게인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여기. 원래의 인트린식 게인에 가까워지는 거죠. GM 곱하기 RO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23.5까지 이제 올라간 걸 보고 계시고, 그런데 주파수 응답 특성 보시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인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중간 노드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요거 주목했을 때 725 얘기했었는데 그 값이 줄어든 거 보시게 됩니다. 요 가운데 텀, 지금 요 텀, 그 CGD1 1 플러스 GM1 RD1에 R수가 곱해져 있는 요 텀인데 요 텀이 많이 줄어든 걸 보시게 되고요. 그래서 요 인풋 쪽 R스에 인게이지 된 거 다 해봤자 지금 325인데 지금 얘는 요 고항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게 거의 1000 가까이 갔던 거잖아요. 이게 많이 줄어든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은 아웃풋 쪽에서 이제 결정되게 되는 거고, 따라서 주파수 응답 특성이 상당히 개선된 걸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타임 컨스턴트가 작아졌고 주파수 응답 특성 3D 밴드위스는 확장됐고, 따라서 게인과 이 3D 밴드위스를 곱한 거는 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이 여기랑 비교했을 때 거의 한 3배 가까이 된 걸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캐스코드의 장점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이 상황에서 보면 게인이 증가하긴 했지만 막 크게 오더가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한 2배 가까이 이제 게인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밴드위스가 사실 또 좋아졌잖아요. 같이요. 그래서 게인과 밴드위스의 곱, 얘네들이 상당히 좋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응답 특성을 상당히 향상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게인은 뭐 오도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파수 응답 특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 정도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뭐였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B는 RC가 작을 때, 그 다음에 CS에서는 RL이 그냥 RO의 오더, 그 다음에 캐스코드에서는 게인을 왕창 키울 수 있게끔 RL을
이제 ROUT 정도까지도 키워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서는 아부 쪽에서 폴이 거의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 밴드위스 프로덕을 저희가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FT 개인 밴드위스 프로덕 한다 그러면 두 개가 캐스코드나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캐스코드 했을 때 3D 밴드위스 확장된 3D 밴드위스 줄어들고 그다음에 개인이 올라간 이 케이스를 보고 있는 거고, 따라서 개인 밴드위스 프로덕은 결국 이 선상에 있을 것이며 얘네들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다는 것을 제가 확인한 겁니다. 네, 요 한번 쭉 따라가서 개인적으로 한번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 비슷한 주파수 응답 특성에 대한 분석을 캐스코드의 주파수 응답 특성 분석을 바이폴러로 간다 그러면 사실 다 똑같아요. 이 커패시턴스의 구성이나 뭐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거의 같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노드에서 임피던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를 얘기해야 되고, 그때 거기에 대한 식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파이가 있고 RE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시게 되고, 전체적인 개념, 전체적인 방향,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향은 모두 다 동일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커먼 게이트과 캐스코드를 저희가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 토폴로지이죠. 네, 소스 팔로우, 에미터 팔로우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